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 주식 분할 소식부터 22년 주주총회 요약, 다음으로 차트 분석과 전략 제시를 다시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결론은 무엇인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8월 25일 목요일 3대1 주식 분할을 공식화했습니다. 본 뉴스 덕분에 테슬라의 신규 진입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리고 8월 4일 목요일 장 종료 후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우려보다 양호했던 실적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주주총회를 지켜본 소감은 테슬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조해오던 디바이스의 연결과 디지털 세계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증가를 넘어 현실에 적용되는 AI 솔루션 기업,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 기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기술은 인류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었다면 테슬라의 기술은 인간의 시간을 남아돌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판매 목표와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22년에는 150만 대 판매가 가능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연간 200만 대, 생산 스피드 달성 예상, 모델 Y는 22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모델이 될 것이며 23년에는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파는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는 전기차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테슬라는 내연기관의 수요까지 뺏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천만 대 달성을 위해서는 10개의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프리몬트 공장을 제외하고 공장 하나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3개가 200만 대까지 증설 가능함을 감안할 때 680만 대 정도는 이미 확보한 셈이죠. 그리고 올해 내로 신공장 부지가 발표될 전망이고 지난주에 테슬라는 누적 300만 대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향후 10년간 1억 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테슬라의 견조한 현금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향후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FSD 베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의 핵심 기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운전자의 주행을 완벽하게 돕는 시스템이죠. 이는 복잡한 교차로의 회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수행이 가능하고 조만간 거의 완벽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한국은 교차로가 상당히 많죠. 교차로에서 회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정말 자율주행이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FSD는 도로와 사람을 더 안전하게 해주는 기술이죠. 사고율이 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은 모든 차에 장착될 것이며 소유는 선택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트러커분들,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운전자의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줄 것이며 사고율을 현저하게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겠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FSD 베타의 누적 운행거리는 4천만 마일, 조만간 1억 마일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내로 북미에서 요청하는 소비자는 모두 베타 버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1억 마일이 얼마냐? 무려 1억 6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무려 1억 6천만 킬로미터나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가 사고 유발 지역이고 안전 지역이고 유의해야 하는 지역인지 판단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680 배터리 양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배터리보다 5배 강한 에너지, 16% 더 높은 주행거리, 6배 강한 파워를 가진 배터리입니다. 올해 말에는 상당한 속도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나 올해에는 큰 비중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만 대 차량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는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니 앞으로 차츰차츰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참고로 미국의 새로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셀의 전력이 20W 이상인데 2170 배터리는 17.3W로 조건이 미달입니다.
4680 배터리의 전력은 96에서 99Wh로 보조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기존 배터리보다 효율이 훨씬 좋은데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고 하니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로 다가오겠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업계의 최근 화두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네바다에서 매주 50개 팩에 해당하는 속도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2차전지 업종에 투자한다면 배터리 재활용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가캐스팅. 기가캐스팅이란 기존의 용접과 조립을 하는 완성차 생성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바디 형태를 만드는 초대형 다이캐스팅 공법입니다. 테슬라의 진보된 다른 완성차 회사들과는 다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산율화 기술도 테슬라 기술의 중요한 파트죠. 싱글 캐스팅을 통해 171개의 하부 파트 주조를 2개로 단축하고 용접 로봇 수도 30% 이상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슈퍼차저. 테슬라의 충전소죠. 매해 2배의 속도로 슈퍼차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슈퍼차저와 레스토랑의 결합은 LA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만약 성공적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와 레스토랑의 결합된 예시입니다. 미국이야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충분히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로보택시와 로봇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상 차를 운행하는 시간은 한 주당 1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15시간에서 16시간으로 증가가 될 예정인데요. 그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거냐? 이 공유라는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차에 대한 소유는 사용만 하거나 또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 연결하여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는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 차를 소카나 그린카처럼 남는 시간 동안에는 돈을 받고 타인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이죠. 자, 2가지 자율주행 공유 로봇이 가능해지면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AI 기술은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죠. 특정 도시에서만 되는 로봇택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봇택시 운행에는 주별로 규제가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별로 전개되는 속도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미국의 주는 사실상 한 나라와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보링컴퍼니 부분인데요. 보링컴퍼니는 고속열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터널인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고 긴 터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시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단은 라스베가스에서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의 평가가 좋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상용화가 될 것이고 지하와 지하를 잇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아주 편한 수단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에 원자재부터 매입하고 밸류체인 전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 원자재 가격이 하향 추세라고 해요. 테슬라가 필요한 원자재의 50% 이상은 하향 추세로 인플레이션 피크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는데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가벼운 경기 침체는 예상하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미 피크 아웃을 하긴 했지만 금리가 올라갈 터이니 가벼운 경기 침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도 대응 플랜을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6월달에 테슬라 차트를 제시 드렸었는데 오늘날 8월 8일 어떤 흐름으로 지나왔는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6월 14일 화요일에 제시드렸던 테슬라 전략이고요. 차트는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상 567에서 627달러에서 매입을 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 6월 18일 토요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항과 지지를 잡아 드렸었습니다. 627에서 655달러가 베스트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590달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입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과연 차트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일봉이고 6월달에 전략적으로 제시드렸던 구간 627에서 655 실제로 이 구간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고 해당 구간을 단기적으로 이용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진입, 매도, 진입, 매도
플러스 10%에서 적어도 플러스 5%의 수익이 났던 자리였고, 고점까지 끌고 가셨다면 전략 제시 구간부터 플러스 49%의 수익이 났던 그러한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고점에 판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고점에 팔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플러스 40% 정도의 수익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나스닥 저항대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금요일 마감에 테슬라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나스닥 저항대에 도달을 하였고, 일봉상 주가 과열이 된 다음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지언정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일봉상 주가 과열 구간에 도달을 하였고 하락이 나왔으며 꽤 강한 음봉이 나왔죠.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836달러에서 842달러 노려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 밑에서 받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1차로 775달러, 2차로 742달러에서 759달러를 노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구간이 가장 강하니까요. 캡처해 두셨다가 해당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구간에서의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단기 반등을 살짝 노려볼 예정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 역시 이 두 구간에서의 매수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만약 주식 분할 이슈 덕분에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저항은 978달러이고요. 그 다음 저항은 1070달러입니다. 이 1070달러 같은 경우는 이 파랑 색깔 선이 외부에서 이어져 왔던 장기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하는 거 좋고 몇 주 있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주라도 더 있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주식수 많이 모을 거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굳은 심지를 가진 테슬라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노려보시고,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의 현금 마련을 권유드립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고 거시경제 데이터를 봤을 때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현금 비중이 없는 상태라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불안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올라와 있는 주가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 현금 마련을, 현금의 여유가 아주 넘치는 분들은 이 지지 구간을 체크하며 캡처하며 천천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1번 836에서 842달러의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 하루에서 이틀 단위가 적합하겠죠. 2번 775달러, 그 다음은 742달러에서 759달러, 이 견고한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늘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건전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테슬라 공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